예, 우리가 앞에 그 강의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7, 8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는 게 한 5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추세, 변동성, 시장 강도, 모멘텀, 뭐 이런 것을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쪽이 이제 첫 번째 그 MACD입니다. MACD는 어떤 추세와 모멘텀을 동시에 보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매수 신호는 MACD 선이 신호선보다가 이렇게 위에 있고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 신호를 보고요. MACD 선이 신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영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목균형표는 모멘텀과 추세, 가격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매수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이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거나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을 경우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거나 구름대를 캔들이 하향 이탈할 경우 또는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을 경우 매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DMI인데요. DMI는 모멘텀과 추세 그리고 변동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있는데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가 크면 매수, 작으면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DI를 종합한 것이 ADX인데요. ADX가 35 이상일 경우는 매수로 보고 35보다 작을 경우는 매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CCI입니다. CCI는 모멘텀과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를 움직이는데 플러스 100 이상이 될 경우는 물론 뭐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점을 좀 우려를 해야 돼요. 뭐 추격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추세 전환에 하락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100이면 이것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매도죠.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0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때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플러스 100에서 더 이상 상향 돌파를 못하고 하락 반전할 경우는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로 봐야 되고요. 또 마이너스 100에서 더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은 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높아도 매도, 너무 낮아도 매도. 그래서 적절한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캐스틱스로는 모멘텀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CCI하고 거의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CI보다는 스토캐스틱스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매수는 %K가 %D를 상향 돌파할 경우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경우. 그리고 %K하고 %D가 20 이하일 경우는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됩니다. 매도는 마이너스 K가 플러스 D를 위에서 아래로 이탈할 경우입니다. 즉 다시 플러스 K가 플러스 D를 위에서 아래로 이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D를 신호선이라고 보면 MACD로 보면요. 플러스 K를 MACD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K가 플러스 D보다가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매수로 봐야 되고요. 그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가 되겠죠. 또한 플러스 K와 플러스 D가 80 이상의 경우는 이 지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과매수 상태가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는 매도 관점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RSI는 모멘텀 가격 시장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요. 스토캐스틱스와 다른 점은 이제 시장 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빠지고요. 그래서 30 이하의 경우는 과매도, 50 이상 유지 시는 이제 강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70 이상이면 이게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로 접근하고, 50 이하의 경우는 약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매도 관점에 접근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밴드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심선이 21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하단을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를 하고,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도 역시 추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매도는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만나서 하락 반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하락 반전의 포인트는 밴드 상단에서 이제 음봉이 출현했을 때 매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밴드 폭이 또 중요하다고 했어요. 밴드 폭이 좁아지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밴드 폭이 커지면, 상승하면서 밴드 폭이 커지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하락하면서 밴드 폭이 커질 때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VR은 거래량, 가격, 시장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75 이하의 경우는 과매도 상태, 이럴 경우는 이제 과매도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40 정도면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을 중립 가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50이면은 그냥 관망이죠. 그리고 VR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는 과매수 상태일 경우죠. 보통 300 이상에서는 과매수로 보고요. 450 정도면 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지표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거 한 8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 중에 뭐 한두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 8개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뭐 8개 중에서 한 4개 이상, 5개, 6개 이 정도가 매수 신호가 뜬다면 그것은 그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 상에서 매도 신호가 뜨더라도 나머지 VR이라든지 MACD라든지 CCI라든지 스토캐스틱 이런 걸 해보니까 거기서는 매수 신호가 뜬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